4월 10일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여당은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총선은 여당이 주장한 야당 심판론과 야권이 내세운 정권 심판론 이대립 양상을 보였는데 국민의 선택은 정권 심판이었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게 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오스트레일리아 대사로 임명하면서부터입니다. 이 사건이 정권 심판론을 되살리게 하는 기폭제가 되면서 여당의 총선 참패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비윤이라든가 반윤 의원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당했으면 좋겠다. 네. 탈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하는 의원도 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출당 목소리는 조국 혁신당이 총선에서 두 자릿수의 국회의원 의석을 차지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대표가 4월 10일 총선이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 등 핵심 권력자들이 비리범죄 처벌과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조혜진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 꿇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무릎을 꿇을 때 혼자 꿇지 말고 지금 며칠째 보이지 않는 부인과 함께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인데 무릎을 꿇는다고 용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릎은 무릎이고 윤석열, 김건희 두 분과 관련된 각종 비리와 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용서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조 대표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논란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을 연루 가능성을 주장하며 국정조사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김건희 종합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양평고속도로 의혹 그리고 디올백,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특검법안에 담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한 야권이 연대에 관련 의혹들을 계속 특검법안으로 발의한다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야당에 끌려다니면서 차기 보수정권 창출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더구나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석수만 합쳐도 180석이 넘어 특검법안을 신고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고 여당이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24시간 뒤에는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타도 기치를 전면에 내걸고 존재감을 키운 조국 혁신당의 국회 입성으로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계속해서 관련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이종섭 수사하라. 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우리 윤석열하고 갈라서지 뭐. 그런 이야기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가 살라고. 당연하죠. 저는 네. 수도권의 비윤이라든가 반윤 의원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당했으면 좋겠다. 네. 탈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하는 의원도 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보니까 최재형 후보인가요? 한 의원, 종로구. 대통령 비서실장을 바꿔라. 그렇죠. 정도까지는 왔어요. 이제 지금 대통령 이야기의 턱 밑까지 온 겁니다. 지금. 턱 밑까지. 턱 밑까지 온 거죠. 이제 곧 터지겠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되게 진지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4년이면 4년 동안의 명운을 걸고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야당이 앞서 말씀드린 키메린 이종섭을 계속해서 기사가 쏟아지도록 압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기사를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불리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2월 달에 비명횡산이 이런 얘기할 때 기사량 엄청 많은데 이종섭, 황상무 기사량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고. 근데 뭐 저는 걱정은 안 해요. 걱정을 안 하는 게 네. 이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35%에서 40%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은 55에서 60%가 있었습니다. 네. 다만 그 과정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을 뿐이거든요. 네네. 결국은 민주당이 열심히 싸우기만 하면은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중에 하나가 조국 혁신당이
의외로 선전하고 있는 물꼬를 것도 텄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메기론이라고 하죠. 네네. 미꾸라지들 키우는데 메기를 풀어놓으면은 미꾸라지들이 열심히 이제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된다, 네. 또 돌아다닌다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도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네네. 회초리 들어야 된다, 네. 몽둥이 들어야 된다, 끌어내릴 수도 있다 이런 네네.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네. 이게 뭐 한편으로 보면은 조국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훨씬 더 거대 정당이고 집권을 해본 정당이기 때문에 효율성은 훨씬 더 크겠죠. 네. 아마 이재명 대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조국 당이 이야기하는 것과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 어느 당이 더 효율적이냐라고 아마 이제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예. 오늘 또 우리 박 교수님 따라가면서 두 개의 중요한 핵심을 건질 수 있었는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현 호주 대사는 총선 국면의 키맨이다. 네네. 몸이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은 윤석열 출당을 곧 요구할 수도 있을 거다. 네, 그걸 만들어내야죠. 지금 네, 야당이 네, 만들어내야 네. 되는 과제라고 봅니다. 아니 야당이 만들어내면 불리하잖아요. 윤석열이 출당하면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뭐 오히려 야당에게는 호재가 아니라 악재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윤석열의 출당은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이야기하죠. 균열이니까요. 그렇죠. 무너지는 거다. 그렇죠. 윤석열이 출당된다면은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네네. 제2의 박근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캐비넷이 가까워, 선거가 가까워. 캐비넷이라는 건 윤석열이 움직이는 검찰 수사. 그렇죠. 검찰 수사가 가까워, 선거가 가까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가 만약에 훨씬 가깝죠. 그렇죠. 국민의힘에 의해서 단죄되거나 네. 쫓겨나거나 출당되거나 뭐 이러면 검찰이 계속 윤석열 밑에서 충성을 다하는 일도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충성하던 것을 거둬들이면은 검찰도 거둬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 계속 줄 서고 있다가 뭐 이상한 법률 만들어지면 자기들 큰일 난다 이런 생각도 할 것 그런 생각 할 같고요. 수도 있죠. 공무원들일 테니까. 네. 네. 결국은 이 여론의 힘이고 총선의 투표의 힘이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 힘인 거죠. 이 이 국민의 힘은 네네네, 맞습니다. 정당의 국민의 힘이 네, 아니고 네, 네. 국민의힘의 운명은 국민의힘에 달렸다. 국민의힘의 운명은 네. 국민에게 달려 있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그때 들여다볼 중요한 열쇠말은 이종섭이 키맨이다. 윤석열 출당 뭐 곧 요구될 수도 있다. 네네. 뭐 저의 동안- 희망 사항이기도 네네 합니다. 아니 일주일 동안 또 지켜보고요. 다음 네네. 주에 교수님 만날 때는 또 우리의 열쇠말들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구독 빠르게 가 스픽스 좋아요